지난번에 올렸던 롤렉스 리셀러들에 관한 이야기가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여러가지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런 방식은 외국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너무 공공연한 비밀이라서 그냥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영상도 많이 나오고요. 호딩키나 타임앤타이드 이런 외국 웹 매거진들에 나오는 롤렉스 세컨마켓에 대한 기사들 보시면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기사를 쓰니까 사실이냐 아니냐는 어느 정도 답이 이미 정해진 내용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내용이나 댓글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시고 자기만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롤렉스만 유독 이런 이유 중 하나가 롤렉스가 전부 개인 매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롤렉스가 전부 직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에르메스나 샤넬처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롤렉스 코리아에서 각 매장으로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때가 롤렉스 코리아의 매출입니다. 롤렉스 코리아의 매출은 매장들의 매출의 합계가 아니고요. 롤렉스 코리아에서 각 매장으로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때가 이제 롤렉스 코리아의 매출입니다. 매장에서 손님들한테 팔았을 때는 롤렉스 코리아가 아니라 그 매장의 매출이고요. 나우워치면 나우워치의 매출, 명고시계가 팔았으면 명고시계의 매출이고요. 이렇게 각 매장들한테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때 롤렉스 코리아의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롤렉스 코리아는 도매만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롤렉스 코리아로부터 제품을 받아서 이제 롤렉스 공식 매장들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제 알아서 팔면 되는데 여기서 본사의 간섭이 엄청 심합니다. 그냥 물건을 공급한 이후에 적당한 가이드라인만 주고 너네 알아서 팔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 매장들이 인기 많은 거는 리셀 시장에 팔려고 한다든가 안 팔리는 거는 할인을 자기 맘대로 해준다든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컨트롤을 꽤나 심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나온 방식인데 매장에 보시면 이제 엑시비션 온리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방식이었는데 엑시비션 온리라고 돼 있는 모델들을 보면 대중이 없잖아요. 세라믹 데이토나나 GMT 마스터 이런 것들이 엑시비션 온리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 이건 보기도 힘든 모델이니까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이해라도 하겠는데 막상 엑시비션 온리로 되어 있는 모델들을 보면 정말 대중이 없거든요. 비인기 모델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스틸일 확률이 높은데 골드나 다이아몬드 많이 박힌 그런 제품들은 엑시비션 온리 이런 거 잘 안 붙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롤렉스에서는 각 매장들한테 스틸 제품들의 비율을 재고 비율을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해라 이렇게 가이드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그 매장들이 스틸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 제품 아무리 많이 사고 VIP고 뭐고 간에 그 매장에서 지금 스틸 모델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제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롤렉스는 이제 전자보증서고 실물 카드가 있어야 그거 판매할 때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 시리얼이 판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매장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전부 다 본사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브랜드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롤렉스는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개인 매장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사의 컨트롤이 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롤렉스 매장에서는 롤렉스만 파니까 좀 이게 낯설 수가 있는데 외국은 개인 매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매장에서 롤렉스도 팔고 오메가도 팔고 태그웨어도 팔고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신촌에 있는 해시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롤렉스가 브랜드 중에 슈퍼갑이다 보니까 매장의 인테리어까지도 전부 관여를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하라든가 진열장은 여기다가 두라든가 매장 안에 롤렉스만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들어라든가 심지어는 건물 밖에 간판까지 교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매장들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별로 섹션을 구분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독 롤렉스는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고 롤렉스는 롤렉스만을 위한 별도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파텍 필립을 제외하고는 롤렉스보다 더 비싼 브랜드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유독 롤렉스만 이렇게 하거든요. 롤렉스가 슈퍼갑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각 매장에 내려오는 고객 응대 매뉴얼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시계를 보여줄 때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제 개인 매장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지켜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롤렉스 본사에서 손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암행어사처럼 와서 매뉴얼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리셀러인 것처럼 딜을 하려고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껴서 이제 라이센스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기사에 따르면 롤렉스 코리아랑 대부분의 공식 매장들이 특수관계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롤렉스는 공식 매장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만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안 날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롤렉스가 매장들한테 그렇게 갑질을 한다고 해도 매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울며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거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공식 매장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다 롤렉스 본사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요. 사실 럭셔리 비즈니스의 제일 탑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가격 전략이나 마케팅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거기 다 몰려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롤렉스가 한다고 하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매장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걔네들은 천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는 롤렉스 광고에서 이 말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 롤렉스웨이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실제로 외국 공식 매장들은 이 말을 정말 많이
많이 쓰는데 가령 주문한 제품들 왜 이렇게 안 보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롤렉스 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시 롤렉스 광고 한번 보시죠. But we have never made just a watch. We make a Rolex. There is no word for what we do. There is only a way. The Rolex way. 아, 멋있죠. 예, 우리가 만드는 건 시계가 아니라 롤렉스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롤렉스 웨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롤렉스는 정말 다른 브랜드들이랑은 좀 다르게 독보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롤렉스 웨이라고 말할 만해요. 또 이런 롤렉스 웨이 중에 또 다른 사례는 공식 매장에서 이제 본사에다가 주문을 넣어도 그 주문대로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롤렉스는 본사에서 주고 싶은 모델을 줘요. 가령 뭐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에서 다이버 300, 문어치 뭐 이렇게 해갖고 몇 개씩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대부분 주문을 넣은 대로 그대로 주는데,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마리너 한 개, 뭐 GMT 마스터 한 개, 뭐 데이트저스트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본사에 주문을 넣으면 비인기 모델 같은 뭐 데이트저스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내주겠지만 인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주고 싶을 때 줘요. 아무리 주문을 넣어도. 그래서 그 매장들도 언제 그 모델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패키지가 도착을 했을 때 그 패키지를 까봐야 알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식 매장들도 인기 모델들은 언제 자기들이 그 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롤렉스에서 보내주는 제품들을 열심히 팔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패키지를 까봤을 때 이제 인기 모델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롤렉스 웨이 하나를 예로 들자면 몇 년 전에 롤렉스가 공급량을 줄인 적이 있어요. 20% 정도 뭐 줄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매장이 정가에만 판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수량 자체가 20%가 줄었으니까 매장들 이익도 같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제품을 정가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각 매장들이 오히려 돈을 더 벌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수량 자체가 줄었고 이 생산량을 줄였다는 건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시장에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셀러들이 예전보다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인기 모델조차도요. 가령 예전에는 데이트저스 같은 그런 비인기 모델은 좀 할인을 많이 받거나 정가보다 싸게 사거나 뭐 이렇게 사왔었는데, 이제는 비인기 모델도 할인이 줄고 아니면은 오히려 정가에 거의 가깝게 해서 사야 되고, 이제 인기 모델은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비인기 모델의 수요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리셀 시장에서 비인기 모델 가격은 이제 크게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 폭들을 보면 비인기 모델이랑 인기 모델이랑 그 프리미엄이 붙은 정도가 다르잖아요. 리셀러들은 비인기 모델도 예전보다 비싸게 사오다 보니까 여기서 생긴 손실을 이제 인기 모델에서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인기 모델의 프리미엄은 많이 붙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을 조금밖에 올릴 수가 없고, 나머지 롤렉스를 사올 때 이제 할인을 많이 받지 못해서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인기 모델에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모델의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버리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투기꾼들이랑 돈세탁용으로 쓰는 사람들까지 엮여 있다고 해요, 요새는. 그래갖고 현재 그런 비상식적인 프리미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에 비하면 요새 롤렉스의 프리미엄이 사실 너무 많이 붙어버린 건 사실이죠. 이 과정에서 공식 매장들은 판매하는 수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었지만, 왜냐면 롤렉스에서 주는 수량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근데 리셀러들한테 예전만큼 할인을 크게 안 해줘도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매장들의 각각의 매장들의 전체적인 이익은 더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롤렉스가 수량을 줄였지만 롤렉스의 주 고객인 그 각 매장들의 이익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만약에 정가에만 팔았다고 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식으로든 뭐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를 뭐 직간접적으로 얻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롤렉스가 공식 매장들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간단한 사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롤렉스를 뭐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롤렉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소위 이제 리셀러들이나 공식 매장들이 말하는 그런 롤렉스 웨이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롤렉스는 영업을 하는구나, 럭셔리 비즈니스의 마케팅 전략이나 가격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